따뜻한 한 끼 식사, 그리고 차가운 술 한잔을 함께 기울이던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는 언택트 시대. 오늘은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과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가 담긴 일본 드라마 심야 식당에 나왔던 음식들과 에피소드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만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드라마 심야 식당의 주인공 마스터는 다소 특이한 영업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오픈, 아침 7시에 마감. 메뉴는 지금 만들어지는 돼지고기 된장국 정식 하나뿐이지만 손님이 원하는 메뉴는 가능한 뭐든 만들어준다는 마스터.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겨움을 전해줍니다. 심야 식당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주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도 마스터는 따뜻한 음식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야쿠자인 켄자키류도 비록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야 식당의 단골이 돼 늘 문어 모양 비엔나를 먹으러 오니까요. 여기에 언제나 달달한 계란말이를 주문하는 단골 코스즈는 게이바를 운영하는 동성애자입니다. 마스터는 물론이고 이곳의 단골들도 코스즈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담 좋고 수다스러운 마음이 따뜻한 친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켄자키류와 코스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먹는 음식엔 각자의 첫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복싱 선수와 이를 병행하고 있는 카와다 카츠는 시합에서 이길 때마다 심야 식당에 찾아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가츠동을 먹고는 합니다. 그곳에서 사진작가인 코미치를 만나 화보집을 제안받고 딸과 함께 온 싱글맘 아케미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과 복싱 사이에서 더 이상 어중간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카츠는 큰 시합을 앞두고 마스터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합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승리하게 되면 링 위에서 아케미에게 프로포즈 하겠다면서 말이죠. 어찌 보면 자신의 꿈과 일, 그리고 사랑을 앞둔 스스로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을까요? 무명 개그맨인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야라는 여자아이는 가끔 심야 식당으로 들어와 가라아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피곤한 얼굴로 테이블에서 졸고 있습니다. 사실 식당에서 잠이 든다는 건 업주나 손님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인데도 마스터도 단골 손님들도 그녀가 깰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메뉴에 없는 하이볼을 만들어주는 마스터의 배려심도 심야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 고향을 떠나 도쿄까지 와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야에게 이곳은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이지 않을까요? 아이돌 출신이지만 지금은 연기자로 전향하고 있는 카자미 린코. 그녀는 가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걀 프라이를 얹은 야키소바를 먹으러 옵니다. 하지만 아이돌로 활동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조금 어둡고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주연을 맡은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NG를 내고 있는 상황.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나리오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심야식당 마스터에게 말하는 그녀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달걀 프라이를 얹은 야키소바를 아직도 찾는 것 보면 그녀도 내심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 식당의 마스터는 유난히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 언제나 크림 스튜를 대량으로 만들어둡니다. 이날 식당을 찾은 단골 손님들은 모두 크림 스튜를 주문합니다. 캬바레 클럽에서 일하는 하나짱도 이날 운 좋게 마지막 남은 1인분의 크림 스튜를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잠시나마 따뜻했었던 가족들과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 손에서만 자라온 하나짱은 캬바레 클럽 일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 취업 준비를 하는 야무진 친구입니다. 취업이 결정됐을 때도 제일 먼저 마스터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 마스터는 하나짱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비오는 날이면 언제나 흠뻑 젖어서 식당에 들어와 오므라이스를 주문하는 남자 아마미야. 그는 유망한 물리학자입니다.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도 서류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그는 이곳에서 유나라는 한국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국 사귀기 시작하면서 동거까지 약속을 합니다. 유나는 아마미야에게 오므라이스를 직접 만들어주기 위해 마스터에게 요리를 배우러 오는 찐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캬바레 클럽에서 일하는 유나는 사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일본에 온 것이라고 마스터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아마미야에게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심야 식당의 오므라이스로 인연이 된 이 둘의 사랑은 과연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도 매력적이지만 음식을 주된 이야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마스터의 따뜻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들이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전달해줍니다. 서로에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이 드라마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기분이 들어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시국을 잘 이겨내고 사람 냄새나는 일상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며 잠시나마 마음의 허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영화, 심야식당은 드라마 코리아,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필름메이커 제이치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살찌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